네, 반갑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상한 날이죠. 네, 시장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올랐어요. 그래서 계좌 상황은 오늘 많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혹시 계좌 안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부담을 좀 느꼈습니다. 뭐 아마도 이제 2차전지 쪽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매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 하락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고요. 대신에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포트폴리오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종목도 대체로 양호한 흐름 보였을 거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상황은 많이 오르신 분들은 1% 정도, 조금 올라도 0.5% 이상씩은 다들 올랐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트 봐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은 2328포인트 일단은 또 내렸어요. 0.19% 하락 마감을 해놨는데 뭐 사실은 이제 계좌 내용이라든지 종목들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나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수만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오후에 더 거세진 듯한 느낌인데요. 지지선을 아침에 좀 잡아주는 듯 하다가 계속 밀리죠. 그리고 장 막판에 지지라인 대를 다시 또 형성하는 모습인데 이거 안심할 수 없어요.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미국 증시가 일단은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뭐 반등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이어져야지만이 이런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업지표라든지 뭐 GDP 등등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온다거나 뭔가 좀 다운되는 상황이 보여지게 된다면 긴축에 대한 어떤 상황을 조금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바꾸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내렸다가 일단 하락을 멈추고 나서 반등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기술주 쪽에서 문제는 계속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 반등으로 연결만 된다라면 지수는 뭐 주 후반부에 강세를 좀 보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뭐 그냥 좀 지켜보는 관점 이런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은 조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의 숫자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중위권에 있었던 이런 그 엔터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뭐 지수를 많이 받쳐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플러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부담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일단은 시장 자체는 문제 삼을 거 없습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고평가 종목들이 내려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될 게 없겠고요. 개별 종목들이라거나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2차전지에 관련된 영향이 없다거나 또는 뭐 계좌 상황이 오늘 나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이 내려가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매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뭐 일별 현황을 살펴보시면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뭐 200억, 1000억 이렇게 팔아먹고 있거든요. 이건 뭐 크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날 매수가 2,900억 들어왔는데 지금 다 합쳐도 3일 동안 팔아먹은 합쳐도 2,900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시장만 압박해 나가는 상황 또는 뭐 팔아먹는 물량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또 사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타겟팅돼서 나오는 모습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은 아마 2차전지도 반등을 좀 해주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시총 상위 종목들 또 시장도 반등을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들 매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2차전지 약세 계속 이어지고요. 시장 분위기도 뭐 그다지 강세로 연결되기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은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 살펴보신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뭐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은 아니죠. 1285원까지 즉 1300원이 깨졌어요. 이런 상태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2차전지 쪽에 대한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묻혀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도 조금 빠졌어요. 이 정도면은 매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좀 살펴보고요. 하이닉스는 본전치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또 2%가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약간 플러스 국면 나오긴 했었는데 이걸 그대로 밀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은 장중에 3% 넘는 변동성이 나타났다. 좀 부담되겠죠. 그 다음에 LG화학, SDI 이렇게 빠져 있고요. 나머지들은 뭐 0. 몇 프로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 없죠.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차전지 쪽만 매도가 좀 거셀 거 나타났다. 그리고 시총 상위에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밀렸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네, 플러스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나오는 종목들도 그렇게까지 세게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보면은 시총 상위 몇몇 종목에만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가 그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었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그냥 시장 분위기만 맞추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LNF가 1.95% 하락하면서 더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여전히 10만원대 아래쪽에 유치해 있습니다. 1000보도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오늘 CJ ENM은 7%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받쳐주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은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까도 보셨지만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아까 만들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뭘까요? 개인들 들어오지 마죠. 개인들 들어오지 마. 시장 지금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마. 대신에 우리가 살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상승률 쪽 넘어가서 일단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동봉원선 우선주가 그냥 그대로 상한가 마감이 됐네요. 그다음 메가이 CS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그다음에 없죠? 유전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코이즈, 신라 SG, 오리콤까지 해가지고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10% 넘는 종목들은 그래도 제법 있었네요. 오늘 24종목, 뭐 ETF 제외하면은 몇 개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10% 넘는 종목이 24종목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는 2.69, 제법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좀 올라온 모습이고 시장은 내려간 모습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락률도 볼게요. 하락률 같은 경우는 하한가는 없죠. 그 다음에 10% 넘는 거 가장 많이 빠진 게 세토피아라는 종목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유일 에너테크 이런 종목들 10% 넘는 종목은 16개, ETF 제외하고 나면은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그렇게까지 압박감이 심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은 마이너스 2.14%입니다. 플러스가 2.6%, 마이너스가 2.14%, 이 정도라면은 상승 쪽이 조금 미세하게나마 우세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 변동폭이 좀 큰 종목도 제법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상승 쪽으로 기울기만 많이 기울였다라면 부담 없이 오늘 수익을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신 분들은 또 많이 올라왔을 가능성도 높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 고버스 매수가 들어왔고요.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왔네요. 하이닉스 순매수. 그러면 요거는 오늘 버틴 모양새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왔네요. 누가 산 거지?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고버스 사면서 같이 비슷하게 샀던 부분들은 아직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잘 모르겠다. 근데 삼성전자는 바닥인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일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관여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기관 총계를 다시 넘어가서 보면 하이브 매수가 있었고요. 하이브 요즘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인버스, 고버스 이런 거 많이 있고요. 삼성전자, CJ ENM 매수 있었고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올라간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 쭉 들어갔습니다. 한국전력도 있고요. 한미약품 오늘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기관적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갖다 팔았네요. 그 다음에 SDI, LNF 이건 뭐죠? 2차전지,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자, 2차전지 쪽을 집중적으로 내다 파는 모습이고요. 그 이하로는 이제 뭐 매도가 그렇게까지 크게 관여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닌데 2차전지 쪽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여기는 이제 주목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리온을 많이 샀고요. 셀트리온, 삼양식품 등등등 매수가 있었고, 뭐 주력 종목들은 없네요. 시총 상위 종목은 없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약간 끌어내리면서 지수를 마이너스로 만들어낸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량이 많진 않아요. 물량이 많진
않은데 시장 상황만 나쁘게 만들었다. 이거는 개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라는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팔아먹은 거 LG에너지솔루션, 기아,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등등등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현재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차전지 쪽은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네요. 뭐 사지도 않았지만 많이 팔지도 않았고 조금 지켜보자라는 느낌일 것 같아요. LNF 이런 게 지금 빠져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팔아먹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 에코프로벤 마찬가지. 에코프로벤 조금 사긴 했네요. 네, 이런 정도의 모습이다. 자,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내린 그런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네, 그냥 분위기만 잡아주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식의 느낌이었을 거고, 걔네들을 잡아주면서 또는 삼성전자를 대응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마이너스로 전환시키는 그런 형태로 갔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시장이 약간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장이 내리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종목들은 잘 올라왔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양호한 상태인데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개인들 너희들 들어오지 마 라는 식의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팔아먹는 상태.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계속 주면서 2차전지 쪽에 들어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공포심을 주면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개별주 쪽 움직임이 좋으면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자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 자리를 지들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시장 상황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부담은 없습니다. 뭐 조금 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폭락으로 연결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다 판단되고요. 지수 폭락을 얘네들도 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잡아놓고 그냥 위쪽에 있는 거, 개인들 많은 종목들 위주로만 때리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밀어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를 들어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시장에 대한 어떤 참여, 그런 도를 많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일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종목만 잘 비껴나세요. 네, 이상한 종목들만 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좀 잘 벗어나시고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지금 오늘 보시면 괜찮잖아요. 잘 들고 가시면서 잘 유지하시면 장이 어떻게든 올라갑니다. 어떻게든 올라가는 그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 조금 잘 마무리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오늘은 일단 끝났으니까 푹 쉬시면서 또 잊어버리고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희망감을 가지고 대응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